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본인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본인의 자리에 와서 메시지를 던지고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에게도 역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면이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많이 되게 피곤해하면서도 쏟아지는 이 뉴스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제 법원의 결정들이 앞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라는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일단 어떻게 보셨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네. 굉장히 아전 인수식 이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일부는 또 굉장히 왜곡해서 논리적 비약으로 이제 법원의 결정을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던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법원의 그 어제 처분은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 처분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일 날 열리게 되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건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검찰에 이제 바로 40분 만에 법원 결정 이후에 40분 만에 이제 대검에 바로 출근을 하셨는데 네. 하시고 난 뒤에 또 이제 전국의 검사분들께 말하자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한 검찰총장이 복귀를 하자마자 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가 됐다가 복귀를 하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자숙하고 또 성찰하고 이런 자세가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또한 뭐 정치 행위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준비해온 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 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법원 판단은 뭐냐면 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라고는 얘기했지만 응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징계 절차에서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랬어요. 적법 절차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이 되다. 그래서 이 6가지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줬고 두 번째로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법원에서 예.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이거 네. 좀 잡아주시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의 위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 2항과 4항에 보면은 반드시 이 총장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부여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찰 과정에서 정당하게 시간도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칠 기회를 안 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이 감찰을 했는데 이 감찰할 때 여기에도 지금 검찰청법이나 또는 대검 감찰본부에 압수수색할 때에 이 규정 대검찰청 이 본부에 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가 됐었기 예. 때문에 이 사실을 대검 차장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압수수색할 때도 이 과정도 없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박은정 검사가 유력 검사하고 보고도 안 했고 이정화 검사가 이거에서 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고 예. 지금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지만 징계위원회 자체가
위법인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아,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도 지금 뒤집고 4일 날 열어서 윤 총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여권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네. 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 총장 측에서는 뭐 징계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을 그런 말을 문제 삼지는 한 적이 않고 있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법원의 어제 그 이제 직무정지 그 결정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절차와 과정, 법에 따라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오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더 만전을 기하고 투명하고 절차와 과정대로 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 날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냥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 교수 2천여 명이 이거 잘못됐다고 성명 냈잖아요. 이 정권의 핵심 인사,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고검장, 지검장, 심지어 일반 검사는 물론이고 예. 일반 검찰직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예. 자, 아주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징계위원회 적법하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임명하나요? 누가 이것도 임명권자죠?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들 6명을 임명합니다. 징계위원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위원장을 차관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고 차관께서 부담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적법하지 않고 하니까 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빨리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되겠는데 예. 이 찍어내야 되는데 이 위원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헌법 절차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정신을 저는 아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무시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징계 절차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게 핵심 관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더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 말씀만 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예.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앉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은 검사징계법에 몇 명을 추천하게끔 돼 있고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 절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까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의결을 하는지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검사징계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의 뭐 법학자들 또 전국의 검사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경찰청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권력기관이 제대로 개혁이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 2항과 4항에 보면은 반드시 이 총장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부여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찰 과정에서 정당하게 시간도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칠 기회를 안 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이 감찰을 했는데 이 감찰할 때 여기에도 지금 검찰청법이나 또는 대검 감찰본부에 압수수색할 때에 이 규정 대검찰청 이 본부에 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가 됐었기 예. 때문에 이 사실을 대검 차장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압수수색 할 때도. 이 과정도 없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박은정 검사가 유력 검사하고 보고도 안 했고 이정화 검사가 이거에서 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고 예. 지금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지만 징계위원회 자체가 위법인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아,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도 지금 뒤집고 4일 날 열어서 윤 총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여권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네. 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 총장 측에서는 뭐 징계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을 그런 말을 문제 삼지는 한 적이 않고 있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법원의 어제 그 이제 직무정지 그 결정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절차와 과정, 법에 따라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오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더 만전을 기하고 투명하고 절차와 과정대로 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 날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냥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 교수 2천여 명이 이거 잘못됐다고 성명 냈잖아요. 이 정권의 핵심 인사,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고검장, 지검장, 심지어 일반 검사는 물론이고 예. 일반 검찰직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예. 자, 아주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징계위원회 적법하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임명하나요? 누가 이것도 임명권자죠?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들 6명을 임명합니다. 징계위원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위원장을 차관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고 차관께서 부담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적법하지 않고 하니까 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빨리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되겠는데 예. 이 찍어내야 되는데 이 위원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헌법 절차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정신을 저는 아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무시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징계 절차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게 핵심 관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더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 말씀만 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예.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앉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은 검사징계법에 몇 명을 추천하게끔 돼 있고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 절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까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의결을 하는지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검사징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의 뭐 법학자들 또 전국의 검사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경찰청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권력기관이 제대로 개혁이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유독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오히려 개혁에 저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검찰만 개혁에 저항하는지 그리고 공수처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적게는 국민 50%, 많게는 국민 70% 이상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 해서 70% 이상이 동의를 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저희가 뭐 공수처 얘기까지 가면 범위가 너무 토론의 범위가 너무 그래서 더 넓어지기 이상은 때문에 이 개혁에 저항하지 마시고 개혁에 순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개혁이라고는 말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다 개혁이라고 그래요. 아니 개혁 일찍 했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찍어내는 것이 이 사람 찍어내는 게 개혁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6명의 징계위원들을 추천권자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심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말 안 들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2천여 명의 교수는요. 법과대학 교수는 그 안에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죽어가고 이게 법의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좌우를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정권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민심이고 네. 이게 법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어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전국에 있는 개신교, 캐톨릭, 불교, 원불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로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역시 비슷한 주제를 이어가게 되겠는데 진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나아갈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 그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물러설지 나아갈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줄곧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고 최근에는 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 돌파구 과연 어떻게 찾게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 뭐 동반 사퇴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순차 사퇴도 있었고 어제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만나고 대통령을 또 면담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진단,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 대통령이 숨지 말고 나서서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보고 현행법을 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청법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은 해도. 그래서 청와대는 뭐냐면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에 맞춰서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9월 4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12월 4일이요? 12월 4일. 네. 예, 내일 모레 12월 4일이면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해임을 하든 뭐 정직을 하든 이렇게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임도 하는 것이지 그냥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래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절차와 과정,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그 상황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도 이제 국회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상황이 이쯤 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비춰본다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죠. 언제까지 저희가 코로나 위기도 그 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고 미래 과제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게임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위공직자로서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 그만 보이시고 이제는 좀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두시는 게 맞겠나 맞지 않겠나의 주체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전재수 의원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성일정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전 의원님께서 절차와 과정을 얘기하셨거든요. 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고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사법부에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복귀시킨 겁니다, 윤 총장을. 네. 그렇잖아요. 네. 윤 총장 추 장관이 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정의로운 칼을 대니까 이 정권의 비리와 치부가 드러나다가 보니 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6가지 과정을 감찰 과정을 통해서부터 법을 위반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지금 현재 누가 있습니까? 중심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도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임명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차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서 지금 직무 제대로 보라고 지금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찍어내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두 사람 다 임명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마 판단이 다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 있지도 이거에 않는 대해서 죄를 따지는 거는 이제 사법부가 그 본안 소송을 통해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두 사람을 다 임명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찍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검사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중지를 시키고 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총장 그렇다고 나면 정치적 중립 훼손했으면 저는 여당이 당당히 해임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추 장관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지요.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정리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법원에 판단한 여러 가지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제 지금.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그러면요. 판결이요. 아니 추 장관이 이거 추진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 안 했나요? 감찰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정권의 핵심인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까지도 들고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사권 행사하시고 예. 전 수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이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 발표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라 뭐 이 말씀을 자꾸 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도 법과 원칙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사징계법 32조에 검사의 해임 면직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제청을 하면 예를 들면 해임을 했는데 정직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임을 하는 것도 대통령님들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4일 날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네. 대통령께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리가 되는 것이 자꾸 그냥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이 정리하라.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른 부처의 장관들 정도 되면 상황이 있어오면 스스로 자진해서 사표를 내죠. 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검찰 조직을 지금 등에 업고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위공직자 윤석열 총장 한 명 말고 한 명 더 나오면 대한민국이 마비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이점에서 그만하시고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의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최소한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입법을 했는데
위법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징계위를 소집을 해가지고 또 징계위원이 누군가요? 6명인데 추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네. 추 장관이 임명을 해서 이걸 잘라내는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걸 가지고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임명하는 6명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자르면 나는 그에 따라서 그때 내가 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 법원에서 판단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항목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게 적법한가? 그러니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선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열어서 정리할 게 아니라 추 장관 정리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고 그게 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평소에는 친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특히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성일정 의원께서는 징계위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고 징계위의 정당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가 아예 열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시고 있고 전재수 의원께서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이 결정대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요구가 왔을 때는 그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징계위에 대한 입장이 아예 다르십니다. 그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법적으로 예. 따진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게 맞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검사징계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임명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책임을 물으라 그러는데 그것은 9월 4일 날 징계위원회 끝이 나고 난 뒤에 법무부에서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나면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꾸만 법무부 어제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여섯 개 것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그렇습니다. 따져 묻는 거였죠. 왜냐하면 네. 어제 법원에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읽고 다 왔습니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네. 우리 듣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법원의 판단을 그렇게 쉽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한 것 자체가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이건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명시했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탄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여당이 떳떳하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법부가 추 장관이 지금 윤 총장을 직무를 정지시켰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네. 또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탄핵을 하십시오. 네. 그게 더 옳지. 지금 적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다 문제 있다라고 한 이 징계위원회를 그것도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이 6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도 성일정 의원도 모두 진퇴에 있어서 진 쪽만 생각하시지 지금 퇴에 대한 의지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